자, 버튼을 눌러보세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던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세상은 실제로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버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튼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존재합니다. 1번, 보행자 건널목 버튼. 해외 대도시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버튼을 누르고 초록불을 기다리세요 라고 쓰인 거대한 표지판 바로 아래에 버튼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전 항상 열심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쓰인 대로 역할을 해내지 않지만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는 교통당국에서 일부러 이런 버튼의 기능을 끄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튼이 1000개인데 현재 100개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장식품일 뿐이죠. 종종 플라시보 버튼이라고 불립니다. 제어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뿐 그 과정이 자동이란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버튼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언가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낫다고 느껴지잖아요. 건널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결국 불이 초록색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더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영원히 빨간불만 계속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 버튼들 중 일부는 작동합니다. 정확히 어떤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게 따분하다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데 애초에 왜 이 버튼을 꺼놨을까요? 그 이유는 특히 대도시에서는 신호등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연속적으로 초록불에 걸려 멈춤 없이 계속 주행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통제된 건널목처럼 이동 중 장애물이 없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건널목 버튼이 작동하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는 언제든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고 초록불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교통 통제 스위치가 플라시보 버튼으로 바뀐 거예요. 2번,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예를 들어 여러분이 15층에 사는데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닫힘 버튼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겠죠? 문은 아주 천천히 닫히겠지만요. 실망스럽게도 모든 버튼이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버튼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힘 버튼을 얼마나 빨리 많이 누르든 간에 늘 지정된 시간 동안 열리고 닫히죠. 이는 사실 한 법안에 근거합니다. 1990년 명시된 미국 장애인법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문은 휠체어든 목발이든 문제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서비스 직원이거나 보조수동장치 코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문을 더 빨리 닫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이 아니라면 닫힘 버튼은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 닫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문이 즉시 닫힙니다. 보너스로 그 직후 문 열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중간에 멈춰서 다시 열려요.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죠? 3번, 호텔과 사무실의 온도 조절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사무실의 온도 조절기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무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덜덜 떠느니 땀 흘리는 게 낫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교활하답니다. 네, 이 표현이 딱이에요.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에는 중앙 난방, 환기 및 에어컨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제어센터 외부에서는 이 중앙 시스템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온도 조절 장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플라시보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적으로만 플라시보입니다. 전체 플라시보 유형은 이름 그대로예요. 작은 디지털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원하는 대로 버튼을 누르면 수치는 바뀌지만 기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분적인 플라시보 온도 조절기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몇 도 정도 온도를 바꿀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22도에서 16도까지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약 21도에서 멈추죠. 환기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기계는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 여러분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무언가가 변했다고 믿고 여러분의 몸이 그에 따라 반응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다수의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방에 온도 조절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 늘 똑같은 실내 온도를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무슨 활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죠. 4번. 진행 표시줄.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장치에 새 앱을 설치할 때 대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막대가 보이죠? 하지만 99%에서 멈춘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예요. 진행 표시줄은 대개 거의 부정확합니다. 이를 고안한 사람 중 한 명은 브래드 A. 마이어스입니다. 그는 표시줄의 목적은 결코 실제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들을 달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마이어스가 팀과 함께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용자는 진행 표시줄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행 상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걸 선호했죠. 화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됐거나 다운로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빈 화면만 보게 된다면 키보드를 막 눌러볼 것 같아요. 5번. 러닝머신의 칼로리 카운터.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계기판에 소비한 칼로리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즐겁나요? 하지만 이 칼로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칼로리는 확실히 연소되지만 정확한 칼로리는 체중, 전반적인 체력, 체지방 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칼로리 수치는 여러분이 평균 체격일 경우 발생하는 칼로리 소모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러닝머신 카운터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단점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만 의존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거예요. 최상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개인 코치와 함께하는 것도 좋죠. 6번. 은혜로운 오류. 이번 케이스는 통제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거죠. PC나 다른 장치의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화가 나시나요? 저는 그래요. 자,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화된 추천이 뜨는 앱을 켰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로 앱에서 오류가 뜨게 된다 해도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오류 화면 대신 인기 있는 선택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날 텐데 그게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미국에서 1ESS 전화 시스템이 발명된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통화 시도가 실패하면 시스템은 발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신 다른 수신자로 통화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선 반대편 끝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잘못 건 걸 사과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실패한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 짜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